양배추 좋다고 아무렇게나 드시다간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장에 좋다고 먹고 있었는데 독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고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양배추를 어떻게 드셔야 내 몸에 진짜 약이 되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밥상에서 워낙 친숙한 채소다 보니 그냥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사실 양배추는 어르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에는 신장 환자에게 권장하는 채소 목록에 양배추를 공식적으로 포함시켰어요. 국립암센터에서도 양배추에 들어있는 항암 성분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채소가 바로 양배추입니다. 제가 앞서서 양배추 잘못 먹으면 신장에 나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함께 먹는 음식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배추라고 해도 조합이 잘못되면 오히려 신장을 망칠 수 있는데요. 양배추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될 조합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양배추랑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정말 건강한 채소죠.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옥살산이 양배추의 칼슘 성분과 만나면 옥살산 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체내에 조금씩 쌓이다 보면 신장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열심히 양배추를 챙겨 드셨는데 시금치와 함께 드시는 것 하나로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건강에 좋은 채소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는 포도인데요. 포도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이에요. 한 송이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치솟을 수 있거든요. 포도는 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과일인 반면에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소화 속도가 서로 달라서 장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게 돼요.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나 복부백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 안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실핏줄들이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핏줄들이 바로 신장에서 피를 걸러주는 핵심 통로거든요. 이 통로가 망가지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걸러져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드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백뇨가 생긴다는 건 신장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당뇨가 오래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로 신장을 열심히 챙기면서 정작 포도로 혈당을 끌어올리면 애써한 노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바나나나 망고처럼 당분이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배추 드시는 날은 이런 고당도 과일과는 따로 드시는 게 신장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양배추 먹지 말아야 되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양배추의 좋은 효능이 너무 많아서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식품이에요. 그럼 양배추 안에 정확히 어떤 성분이 들어있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는 건지 핵심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배추의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에요.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되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 또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한 날이 잦으신 분들께 특히 유리한 성분이에요. 실제로 일부 위장약 성분표에도 비타민 U가 들어있을 만큼 위 건강에 있어서는 약과 맞먹는 채소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 다음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인데요. 어려운 이름이지만 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혈관 안에서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는 성분입니다. 혈전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피가 굳어서 덩어리지는 현상인데요. 이게 혈관을 막으면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바로 그 위험을 사전에 줄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대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비타민 K도 빠질 수 없습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뇌의 신경 손상을 늦춰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츠하이머, 즉 치매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비타민 K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분보다 어르신들에게 더 중요한 특성이 양배추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의 낮은 칼륨 수치입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칼륨 섭취인데요. 칼륨이 몸 안에 쌓이면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근육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나나, 감자, 토마토 같은 채소와 과일에 비해 양배추는 칼륨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미국 신장학회가 공식적으로 양배추를 신장 환자에게 권하는 채소 목록에 올린 겁니다. 칼륨이 많은 채소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양배추는 부담 없이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방울 양배추는 어떤가요? 일반 양배추랑 다른가요? 사실 방울 양배추는 양배추에서 한 발 더 나아간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K는 하루 권장량의 156%, 비타민 C는 83%나 들어있고요. 설포라판 함량도 일반 양배추보다 훨씬 높아서 암 예방 식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양배추의 핵심 성분을 훨씬 진하게 농축시켜 놓은 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싱싱연구소에서 소개하는 제구 한림산 GAP 인증 방울 양배추인데요. GAP 인증이라는 건 우수 농산물 관리 인증으로 재배부터 출하까지 전 과정이 안전하게 관리됐다는 공인된 증거입니다. 제주 한림은 청정 자연 환경으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해풍을 맞고 자란 방울 양배추는 속이 더 단단하고 맛과 영양이 배가 된다고 해요. 냉동 수입산이 아닌 국내 신선 제품이라 아삭하고 달콤한 맛도 그대로 살아있고요.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거라면 이왕이면 이런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디서 사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더보기 설명란과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다음에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오고 헹구면 그 칼륨이 함께 씻겨나가거든요. 오래 데칠수록 칼륨이 더 많이 빠져나와서 신장 부담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데친 양배추에 들기름 한 방울과 마늘을 살짝 곁들이시면 영양은 살리면서 드시기도 훨씬 편해지거든요. 반면에 신장 걱정이 없으신 분들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말씀드리면 양배추 심지 부분 보통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비타민 U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 바로 그 양배추 심지입니다. 드시기에 약간 억세실 수는 있지만 얇게 썰거나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시고 꼭 함께 드세요. 양배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서 흡수되는 영양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효능이 배로 올라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양배추와 같이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몸속의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배추의 항산화 성분과 당근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서로의 효과를 끌어올려줍니다. 양배추가 혼자 싸우던 염증 전쟁에 당근이 든든한 지원군으로 붙어주는 셈이에요. 베타카로틴은 기름 성분이 있어야 잘 흡수되는 성분인데 함께 볶거나 CCA 주스로 드실 때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이 사과에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양배추의 혈전 억제 성분인 설포라판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관 청소부 둘이 한 팀이 되어서 일하는 셈이에요. 실제로 사과를 꾸준히 먹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 질환 위험이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거기에 양배추의 설포라판까지 더해지니 혈관 건강 측면에서는 정말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의 지방이 양배추의 비타민 K 흡수율을 높여줘서 뼈 건강에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성분, 즉 기름기가 있어야 잘 흡수되는 영양소거든요. 달걀 없이 양배추만 드시면 비타민 K가 흡수되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릴 수 있어요. 달걀이 그 흡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 쌈에 달걀 프라이 하나, 이 조합이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챙기는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매번 따로 챙겨 드시는 게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런 분들께 딱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CCA 주스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양배추의 영어 이름, 당근의 사과의 영어 이름, 이 세 가지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인데요. 집에서 이 세 가지를 갈거나 착집해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만들기도 어렵지 않고 무엇보다 궁합이 좋은 세 가지 성분을 한 번에 챙길 수 있어서 실천하기도 훨씬 편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양배추즙이나 농축 보조식품은 고농축이라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집에서 직접 갈아서 드시거나 착즙으로 만들어 드시면 농도가 자연스럽게 조절되고 재료 그대로의 신선한 영양을 고스란히 드실 수 있습니다. CCA 주스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드시거나 식후 30분 뒤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꾸준히 드시다 보면 위가 편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은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식습관이 결국 몸을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양배추 이야기를 길게 드렸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양배추 혼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신장이 걱정되시는 분은 충분히 데쳐 드시고 위가 약하신 분은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심지까지 드세요. 당근과 사과와 함께 만든 CCA 주스 한 잔이면 혈관과 항산화를 한 번에 챙길 수도 있고 달걀을 곁들이면 뼈 건강까지 한꺼번에 잡을 수 있습니다. 시금치와 포도 이 두 가지만 양배추와 따로 드시면 나머지 걱정은 없습니다. 1,000원도 안 하는 양배추 반통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양배추 한두 장 꼭 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쑥 버무리 아시나요? 이 향긋한 쑥향. 봄만 되면 생각나는 이 향긋한 쑥향. 이 쑥을 쌀가루에 버무려서 짜는 이 소박한 이 맛. 저희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거 기억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 봄만 되면 이 쑥을 찾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쑥은 특히 봄에 제철 음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봄만 지나면 쑥이 맛이 써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제철 봄나물 이 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봄나물이라서가 아니라 쑥 버무리에는 몸에 정말 대단한 게 들어있어요. 오늘 이 쑥 버무리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건지, 특히 혈관 건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집에서 제대로 만드는 법까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군침이 너무 도는데 제가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짭짤하고 쑥청이 아주 가득합니다. 이 쑥 버무리는 크게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쑥이랑 쌀가루, 이 두 가지가 각각 어떻게 좋은 건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초록색의 이 쑥이에요. 쑥은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 약용식물입니다.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에서 쑥을 100가지 보약보다 낫다고 표현할 만큼 다양한 효능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 관심이 많으시죠? 이 쑥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베타카로틴이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이 콜레스테롤이 왜 문제냐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마치 수도관에 찌꺼기가 끼어서 좁아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게 돼요. 그러면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고혈압,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베타카로틴이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줘서 혈관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다 쑥에는 칼륨 성분도 풍부해요.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짜게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가 나트륨이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이거든요. 칼륨이 그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쑥에는 탄닌 성분도 있어요. 탄닌이 혈액 속에서 혈관을 녹슬게 하는
과산화지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세포가 노화되고 동맥경화로 이어지거든요. 탄닌이 이걸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요. 거기다가 이 쑥에는 철분, 칼슘, 비타민C까지 풍부합니다. 철분은 빈혈 예방에 좋고 칼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C는 면역을 높여줘요. 이렇게만 들어도 쑥이 왜 보약이라고 불렸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쑥 버무리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쌀이 있습니다. 쌀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속이 편한 식품이에요. 밀가루 음식처럼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처럼 느끼하지도 않습니다. 위장 자극이 거의 없어서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자, 쑥과 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쑥 버무리가 왜 건강식으로 좋으냐면 쑥의 혈관 건강 효능, 쌀의 소화 편한 성질이 딱 만나는 거예요. 혈관도 챙기면서 속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간식입니다. 쑥버무리 너무 좋지 않나요? 혈관에도 좋고 장 건강에도 좋은 이 쑥버무리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정말 간단합니다. 맵쌀가루 300g, 쑥 150g,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이게 전부입니다. 놀랍죠? 믹서기가 없어도 되고 방앗간에 안 가도 돼요. 마트에서 파는 시판 쌀가루 쓰시면 됩니다. 먼저 쑥 손질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쑥은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서 살살 흔들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이 빠져나오거든요. 건져서 물기를 최대한 빼주세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기를 완전히 다 빼는 것보다 살짝 남아있을 때 쌀가루를 버무리면 쌀가루와 쑥이 잘 붙습니다. 쑥이 준비되셨으면 이제 쌀가루입니다. 맵쌀가루에 소금 한 꼬집, 설탕 한 스푼 정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이제 쑥을 쌀가루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버무리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쑥을 쌀가루에 버물버물 묻혀주시는 거예요. 버무리다 보면 쑥향이 손에서도 나기 시작해요. 온 집안이 쑥향이 퍼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 쑥 버무리 찌시면 되는데요. 찜기에 면포를 하나 깔아주세요. 버무린 쑥을 자연스럽게 겹겹이 쌓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누르지 마세요. 수북하게 쌓인 것 같지만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눌러버리면 사이사이 공간이 없어서 김이 잘 통하지 않습니다. 뚜껑에 맺힌 수증기가 쑥 버무리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면포로 뚜껑을 감싸주시고요. 이 김이 오른 냄비에 찜기를 올리고 센 불로 20분 쪄주세요.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주시면요. 열어보시면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익어 있습니다. 맛은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 제가 먹어보니까 포슬포슬하면서 촉촉한 식감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쑥의 은은한 맛이 쌀가루의 구수함과 만나서 자꾸만 손이 가는 맛이에요. 이거 빨리 끄고 제가 더 먹어야겠습니다. 설탕이 약간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단맛이 강하지 않아서 몇 개를 먹어도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팥이나 콩을 바닥에 깔거나 대추를 고명으로 올리면 고급스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팥을 약간 넣었는데 먹었을 때 그 달고 쑥의 그 향과 팥에 씹히는 그런 맛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쑥 버무리처럼 쑥을 더 간편하고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제가 돌려뒀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쑥 버무리를 더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도 있어요. 쑥 버무리를 드실 때 같이 드시면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귤이나 오렌지 같은 비타민C 풍부한 과일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쑥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그런데 철분을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이 쑥처럼 식물성 철분은 5% 정도만 흡수가 됩니다. 근데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율을 최대 30%까지 높여줘요. 6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쑥 버무리 드실 때 귤 한두 개 정도 곁들이시면 쑥의 철분이 훨씬 잘 흡수됩니다. 귤이 없으시면 방울토마토도 좋습니다. 토마토는 비타민C와 유기산이 풍부해서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쑥차예요. 쑥 버무리 드시면서 남은 쑥으로 쑥차 한 잔 곁들이시면 쑥의 시네올 성분이 소화를 도와줘서 쑥 버무리가 속에 더 편하게 내려갑니다. 쑥차는 말린 쑥 한 줌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 정도 우려내시면 됩니다. 반대로 쑥 버무리 드실 때 피하셔야 할 것도 있습니다.
커피나 녹차는 꼭 피해주세요. 커피나 녹차의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철분 흡수가 최대 90%까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쑥 버무리 두신 후에 최소 1시간, 2시간은 커피나 녹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쑥은 성질이 따뜻한 식품입니다.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시거나 얼굴이 자주 달아오르는 분들은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속이 편합니다. 임산부 분들은 자궁 수축 효과가 있을 수 있어서 드시기 전에 꼭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쑥즙이나 쑥차처럼 농축된 형태로 드실 때는 과다 복용 시에 구토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량을 꼭 지켜주세요. 오늘 핵심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쑥 버무리. 이 쑥 버무리는 쑥과 쌀이 만난 음식입니다. 이 쑥의 베타카로틴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 도움이 돼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요. 탄닌은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철분, 칼슘, 비타민 C까지 풍부해서 면역력, 뼈 건강, 빈혈 예방에도 좋습니다. 여기에 쌀가루가 소화를 도와줘서 속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쑥버무리의 진짜 매력이에요. 귤이나 토마토는 곁들이시면 철분 흡수율까지 올라가요. 커피나 녹차는 쑥버무리 두신 후 1시간, 2시간 뒤에 드시길 바랍니다. 재료는 쑥, 쌀가루, 소금, 설탕, 달랑 4가지입니다. 20분이면 완성이 돼요. 봄에만 드시기에 너무 아까운 쑥버무리로 맛있게 챙겨 드세요. 오늘도 건강 챙기시고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박인절미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달달하고 쫄깃해서 맛은 있는데 혈당이 걱정돼서 자주 못 드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호박인절미를 어떻게 드셔야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지 딱 알게 되실 거예요. 호박인절미는 창억떡이라고도 해요. 호박이 통째로 들어간 인절미를 말하는데요. 시중에 호박맛 떡이 정말 많이 있는데 대부분 호박 분말만 조금 넣은 거예요. 창억떡은 호박을 통째로 넣기 때문에 먹어보면 차이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달콤한 호박향이 은은하게 올라오면서 인절미 특유의 쫄깃함이 살아있죠. 그럼 왜 호박 인절미가 건강 간식으로 좋은 건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박 때문이에요. 호박은 100g당 열량이 24칼로리밖에 안 돼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면서도 비타민 A, C, E와 식이섬유, 칼륨, 베타카로틴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은 성분이 있죠. 이 호박의 효능을 제가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을 안정시켜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호박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연구진은 호박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호박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분비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하이락 자료에 따르면 호박에 있는 칼륨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기여하고 마그네슘은 혈관 이완과 심장 기능 유지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일수록 호박을 꾸준히 드시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종을 완화해 줍니다. 건강 다이제스트 자료에 따르면 호박은 이뇨작용이 탁월해서 전신 부종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칼륨이 신장의 나트륨과 수분 배출을 촉진해서 소변량을 늘리고 몸에 쌓인 체액 정체를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잘 붓는 분들은 호박을 꾸준히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 건강에 좋다는 겁니다. 호박에 포함된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돕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은 오래 가니까 간식으로 드셔도 과식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호박이 통째로 들어간 인절미를 드시는 거니까 일반 떡보다 훨씬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건강한 호박이 들어간 인절미라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떡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3가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엉차나 보이차입니다. 경향신문 자료에 따르면 떡을 보이차, 우엉차, 계피차, 녹차와 함께 먹으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추고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호박 인절미 드실 때 따뜻한 우엉차나 보이차 한 잔 같이 드시면 혈당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면서 포만감도 훨씬 오래 가요.
호박 인절미 두세 개에 삶은 달걀 하나 곁들이면 딱입니다. 자, 세 번째가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쑥이에요. 호박 인절미만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는데 쑥과 함께 드시면 이걸 잡아줄 수 있습니다. 쑥에는 폴라보노이드와 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쑥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위장과 간,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적혀 있습니다. 거기다가 쑥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래서 저는 간식을 먹을 때 호박 인절미와 쑥떡을 같이 먹습니다. 호박 인절미의 달콤한 맛에 쑥떡에 향긋함이 더해져서 맛도 좋고 혈당 걱정도 줄어드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달아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주의사항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에 호박 인절미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피해 주세요. 탄수화물이 주 성분이라서 공복에 단독으로 드시면 혈당이 갑자기 오를 수 있어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간식 시간에 드시는 겁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면 충분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꼭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호박 인절미, 즉 창억떡은 호박이 통째로 들어간 떡으로 혈당 안정, 혈압 조절, 부종 완화, 소화 개선에 좋습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3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우엉차나 보이차로 혈당 급상승을 방지하는 거, 삶은 달걀로 단백질을 보충해서 포만감을 유지시키시고 쑥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간식 시간에 하루 2-3개씩 드시면 딱 좋습니다. 공복에 단독 섭취는 피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에 물집 나신 적 있으세요? 피곤하면 꼭 올라오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세요? 이거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알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50대 넘어서 면역체계 확실하게 잡는 3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면역체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음식으로 면역을 지키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가장 무서워한 게 일본군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난중일기에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 식단까지 직접 챙기셨어요. 주먹밥, 미역밥, 굴밥, 콩가루 주먹밥. 전쟁 중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을 챙기신 겁니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이 고증으로 보관한 결과 이순신 밥상에 등장하는 음식이 무려 77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콩, 해조류, 발효식품이었어요. 500년 전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의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500년 전에는 콩, 해조류, 발효식품, 특히 전쟁 중에 이것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동의보감에 마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마늘이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1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마늘 추출물을 먹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늘을 먹은 그룹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분의 2나 낮았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C가 114mg이 들어있어요. 레몬의 2배 정도 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예요.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에 브로콜리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장수 마을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아시나요? 이곳에 100세 어르신들이 평생 드신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미밥과 채소예요.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 식단을 따른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와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현미가 왜 그렇게 좋냐면요. 현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식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병원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늘 2쪽과 브로콜리 한 줌, 현미밥 한 공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챙겨 먹었던 그 원리와 현대에 와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평생 지키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면역 체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두한조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 한마디가 동양의학 양생법의 핵심이에요. 상체는 시원하게, 하체는 따뜻하게 하면 지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병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15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양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 핀란드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 사우나가 330만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가구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비결이에요. 핀란드에 있는 동핀란드 대학교가 중년 남성 2,300명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우나를 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은 66% 낮았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핀란드식 사우나 30분 후에 백혈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의 최전선인 중성구와 림프구가 가장 활발해졌어요.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우나가 면역세포의 순찰 인력을 늘려준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환절기 때마다 몸살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몸살에 걸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몸살을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10분 넘게 몸을 지져주는 거예요. 사우나 한 잔 딱 마셔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전기장판을 3단 이상으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다음날에 바로 좋게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5배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30%나 감소해요. 근데 매일 사우나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이 왜 좋냐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한조결 기억나시죠? 반신욕은 정확히 이 원리대로 작동합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반신욕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환절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게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먹는 건데요. 유산균 드시는 분 많으시죠?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요. 이것들이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고 드시면 훨씬 더 드실 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유산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70%는 다 전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의보감에 이런 말도 나와요.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비위가 뭐냐? 소화기관입니다. 500년 전에도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영양생화학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을 실험했는데요. 면역세포인 T세포와 헬퍼 T세포가 증진되었고 감기 발병 기간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T세포가 정말 의학계에서 정말 유명한데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잘 드셔야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T세포가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냥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NK세포와 T림프세포 같은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고 감염에 의한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햇빛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내 생활도 많아지고 특히나 나이 들수록 피부 노화로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는 면역체계에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체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 반응에 약해지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선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지만 생선은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용 아니면 유아용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면역 항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 단백질 파우더에 는 면역 항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 항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T세포와 B세포란 두 가지 핵심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B세포가 만드는 항체 중에서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면역 반응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IgG입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IgG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줘요. 면역체계의 최전선 무기인 셈이죠. 그런데 일반 단백질에는 이 IgG가 없습니다. 면역체계를 직접 잡으려면 이 IgG가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초유 단백질입니다. 옛날 이야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첫 젖이 약이다. 그게 바로 초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며칠간 나오는 젖,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을 모르셨어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초유가 면역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도에는 5,000년 전통의 의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유르베다라는 건데요.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소의 초유를 면역과 활력의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결과도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초유에는 IgG라는 면역 항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소의 초유는 IgG 함량이 사람의 초유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초유 단백질이 면역 보충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유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의학인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린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원리도 그대로입니다. 고기처럼 속이 부대낄 걱정도 없고 씹어서 드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유 단백질 보통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분말가루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아이들한테 물에 타서 주고 이러는 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유처럼 물에다가 이게 파우더를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귀찮죠. 이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에는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약으로. 물에 타먹는 그런 귀찮음을 없애고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드셔도 돼요. 좀 씹어서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물로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유 단백질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도 더 맛있어요. 근데 이 시중에 초유 단백질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 IgG 함량이 0.5%에서 3% 수준 정도 되고 있어요. 함량이 낮으면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gG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콜로비아, 이 006랩스의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초유 단백질이에요. 뉴질랜드는 소들이 365일 넓은 초원에서 방목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란 소의 초유라서 IgG 함량이 다른 제품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IgG가 이거는 20%나 들어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0.5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벌써 아시겠죠? 이 IgG 함량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GMP 해썹 인증도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이 되고, 이거는 뉴질랜드 가보시면 면세점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특가로 나와 있는데요. 이 특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이나 저녁 후에 식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우리 삶의 결과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지키는 이 습관, 그중에 초유 단백질을 먹는 이 습관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환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리는데 나는 끄떡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절기 때마다 몸살이 자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몸살이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입술에 물집이 안 올라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면역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맛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담백한데 달달해가지고, 근데 설탕은 안 들어있어요. 손주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도 크면은 이거를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초유 단백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 드시는 게 좋냐 제가 추천해보면, 이 통 안에 120알 정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한 4알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제가 특가로 준비해드린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통 한 통 늘어날수록 더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3통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통을 다 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제 한번 먹으면은 한 달 금방 가버리거든요. 보통 한 2달 정도도 금방 가는데 이걸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효과가 좀 나고 있구나, 이걸 좀 제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때 120정 한 통, 이거 말고 한 2통 정도 사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2통 사면은 한 통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면역 체계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식동원, 음식이 꼭 약이다, 마늘, 브로콜리, 현미로 면역 체계를 챙기는 식습관을 가져가 주시고, 부안조결, 발은 따뜻하게 일주일에 서너 번 반식욕으로 체온을 올려가는 것, 체온 올리는 것 자체도 면역 체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젖이 약이라는 옛 어머니의 지혜, IgG 20% 초유 단백질로 면역 체계의 근본까지 채워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콜로비아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